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제가 12자리 별자리 사인들을 내년 운세를 다 봐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파이시스부터 봐드릴게요. 작년에는 사냥자리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갈수록 점점 지쳤어요, 제가. 그래서 빨리빨리 하고 간단하게 읽고, 이래서 올해는 물고기 자리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년 물고기 자리는 일적인 면이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약간의 동료들하고의 조금 무슨 문제가 좀 생긴다든지, 또는 힘든 프로젝트 같은 게 있으면은 순조롭게 조금 풀리지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임시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길게 가지는 않아요. 근데 임시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약간 생겨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을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얼른 해결책을 빨리 찾아낸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동료들과의 문제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직장 상사나 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윗사람이 굉장히 내 일에 만족을 느끼는 한 해이기 때문에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내가 추천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획기적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빨리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이렇게 implement, 그러니까는 직장에서 써먹는 거죠, 내 아이디어를. 좀 그런 운세가 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지식을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내년에는. 굉장히 경험하고 지식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한 해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게 되는, 내 지식과 내 경험이 회사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돼요. 그리고 문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조금 생긴다 하더라도 직장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내가 같이 이렇게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도 있게 돼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는 조금 문제는 처음에 생길지 모르지만 그게 나에게 도움이 돼서 돌아오게 되는 좀 그런 운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게 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커리어 와이스는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러브, 사랑으로 보면은 2022년도에는 애정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잘 나가요, 2022년도는.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애정이 깊어지고, 또 부부지간에도 굉장히 행복한, 만족을 많이 하고 굉장히 즐거운, 좀 아주 사랑이나 애정 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한 해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사귀어온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아마도 2022년도에는 굉장히 더 나에게 충실하고 나에게 솔직하고, 이런 뭐라 그럴까, 좀 그런 나를 굉장히 기쁘게 해주는 그런 한 해가 돼요. 그래서 이 힘든 일이 있을 때 특히 내 배우자나 내 애인이 나에게 커다란 힘이 되어주고 나를 용기를 굉장히 많이 주고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이러는 일이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는 사람들은 애정이 굉장히 꽃을 피우게 되는,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고 좀 문제가 작은 문제는 있지만 큰 이렇게 빅픽처로 보면은 아마 애정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랑이 막 꽃피고 정말 즐겁고 기쁜 일이 굉장히 많은 이런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그리고 물고기 자리들은 애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애정운에 대해서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말하자면 일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버리지는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최우선인 그런 게 물고기 자리의 특성인데 내년에 굉장히 좋죠. 만약에 외로운 분들은 아마도 짝을 만나기 굉장히 쉬운, 짝을 쉽게 만난다든지 사랑을 할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든지 좀 그런 좋은 운세도 또 들어와 있어요. 내가 현재 알고 있는 이 소셜 서클에서 아니면 내 친구들 사이에서 애정이 생긴다든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사랑을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조금 아마 내가 일부러 나가서 사람을 막 찾아다닐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냥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사랑이 그냥 널려져 있는 좀 그런 한 해가 돼요. 내년은. 그래서 굉장히 애정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올해는 만약에 자본이 딸리고 돈이 없었고 굉장히 힘들었다면은 내년에는 아마 좀 돈도 조금 풀린다, 금전적으로도 좀 괜찮아진다 이렇게 보여져요. 너무 애끼고 너무 졸라매고 막 이렇게 사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2022년도에는 아마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돈을 좀 넉넉하게 쓸 정도의 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쓰겠죠. 그리고 하여간 재정 쪽으로는 굉장히 역시 애정만큼이나 좋은 한 해가 돼요. 그런 거를 빼면은 조금 작은 문제들이 좀 많이 널려져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조금 쓰는 것도 나의 스트레스를 좀 푸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뭔가 내가 오랫동안 쪼아매고 졸라매고 이렇게 안 사고 너무 막 사람이 오랫동안 돈을 쓰지 않고 막 모으기만 하다 보면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이럴 때는 나 자신을 위해서 상품이 아니고 상을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을 열심히 너 일 열심히 했고 돈 버느라고 고생했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오랫동안 모아서 갖고 싶었던 걸 산다든지 좀 그런 한 해가 돼요. 다만 2020년도에는 아주 많은 투자를 한다든지 증권을 크게 벌린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걸 막 다 투자하고 이러면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돈을 너무 아끼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 쓰는 거는 쓰되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죠. 나가서 그때다 투자를 다 해버린다든지 조금 너무 이렇게 사업을 크게 벌린다든지 이러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금을 조그맣게 한다든지 뭔가 정기적금을 든다든지 이런 건 괜찮겠죠. 하지만 투기나 투자나 이런 것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봐요. 건강 헬스 와이즈는 건강은 아주 좋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은 문제들이 조금 이렇게 벌어지다 보면 오히려 큰 문제 하나 터지는 것보다 더 신경이 곤두쓰고 스트레스 받고 매일매일이 긴장이 연속이 되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명상을 한다든지 제가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건강이 좋아지려면 명상을 하셔야 돼요. 이 명상이나 기도나 이게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조용한 시간을 잡아서 뭔가 이렇게 명상을 조용하게 내 마음을 가라앉힌다든지 내 뛰어노는 마음이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죠. 제가 오늘 한국 그로서리 가게에 잠깐 갔다 왔는데 제 앞에 미국 남자가 줄을 서 있고
두 여자가 그 사람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여자 두 여자 뒤에 서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요렇게 서 있고 이 여자들은 요렇게 서 있고 저도 그 뒤에 요렇게 서 있고 그런데 이 여자들이 아마 깜빡했나 봐요. 캐시어한테 먼저 가버렸어요. 이 사람이 있는데 앞에.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 이 남자가.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좀 편을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저는 제 생각을 하고 저는 만약에 화가 지금 막 올라오죠. 내가 앞에 있었는데 누가 나를 새치기 해서 가면은 화가 누구는 뭐 시간이 널널져서 그냥 줄 서 있나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위로를 해준다고 말을 했더니 이 사람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겁쟁이인 거예요. 내가 뒤에서 말을 안 했으면 가만히 그냥 속으로 궁시렁거리다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다 에이시안들이니까.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쪽을 향해서. 막 fucking Chinese를 찾으면서. 그래서 내가 계속 떠들 때도 가만히 있었는데 그 말 나올 때 제가 그랬어요. You don't need to get racial. 나 뒤에 서 있다가. 그러면서 네가 you are going overboard. 너무 심하게 하는 거를 같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뒤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을 그렇게 보편적으로 누르고 산단 말이에요. 누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팍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 마음이 어디로 가나를 봐야 돼요.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맨날 사람들 만나서 휩싸이고 영화 다니고 뭐 영화 가고 밥 먹으러 가고 춤추러 가고 술 먹고 막 이러다 보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몰라요. 내 마음이 그냥 맨날 뛰어다니고 있어요. 어디론가 들판에 뛰어다니고 여기서 막 저기 가서 마음이 지 멋대로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느끼는 감정이 뭔지도 모를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명상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을 나를 You have to face yourself. 자기 자신을 마주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잠시도 혼자 떨어져 있으려고 하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와 늘 같이 있으려고 하고 누군가와 항상 부딪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두들겨 맞고 욕하고 싸우고 이러면서도 결혼을 헤어지질 않아요. 애인도 헤어지지 않아요. 외로운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같은 사람 같으면 저러느니 혼자 있는 게 낫지. 저는 이러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그래요. 저는 그게 수수께끼예요. 오늘 그 소리 질렀던 남자도 나 같으면은 오히려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더 화가 나거든요. 사실은 저는 잘할 때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내 편이 없었어요. 정말 다 그냥 내 편이 없었고 이랬기 때문에 너무 나는 이 세상에 혼자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서 누가 조금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편들어주면 저는 그 화났던 마음이 다 녹아내려요. 정말 빙산이 꽁꽁 얼었다가 다 스르르 녹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어머 이거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마음을 하루에 5분이면 5분 하다못해 화장실을 갔을 때도 그냥 명상을 하세요. 시간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정말 오래 앉아있는 사람 그 시간에 뭐해요? 그냥 명상해요. 무슨 화장실에 가서 명상을 하나 이러지만 명상은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밥을 먹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딱 시간을 내서 하기 힘들면 그렇게라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명상, 요가 이런 걸 많이 하고 내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실패자인가?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지? 왜 나는 사회에 적응을 못하지?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 없어요. 옆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느끼게 한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동조할 필요 없어요. 저도 제가 인생 실패자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저희 집에서 살면서 나는 인생에 쓸모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다 이러고 자랐어요. 나는 나가 죽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진짜. 왜냐? 부모들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귀신은 뭐하고 앉아봐가나. 애들한테 그런 소리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저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 가치가 뭔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처가 되는 얘기는 절대로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부모들은 아마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옛날 부모들은 너 나가 죽어라, 귀신은 뭐하고 저거 앉아봐가나, 이런 소리를 지네들이 낳아놓고, 그죠? 지네들이 낳아놓고 왜 나가 죽으라 그러는지 그게 저는 이해가 정말 안 됐어요. 애들한테는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아마도 내년에 부부라든지 애인이라든지 굉장히 돌봐야 될 일이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챙겨준다든지 돌봐야 된다든지, 그 사람들 문제 때문에 내가 굉장히 바빠지는 한 해이기 때문에 내 건강을 깜빡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 내가 몸이 아파도 다른 사람을 먼저 돌보는, 파이시스가 그런 점이 있어요. 파이시스들은 원래 파이시스 물고기 자리는 예수님 자리예요. 희생을,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파이시스가. 다 그렇진 않지만 많아요. 저도 달이 파이시스에 들어가 있어요. 달이. My moon was in Pisces. 그래서 파이시스 사인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면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신에게 네가 더 중요하다는 거를 일깨워줘야 돼요. 자기 자신이. 남들이 먼저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나 자신이.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되죠. 근데 그죠? 그래서 건강을 많이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매일매일 바쁘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건강이 좀 나빠질 수가 있고, 걱정이 너무 심해져서 스트레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간 휴식을 많이 취해 주시라는 거. 이제 1월달부터 봐드릴게요. 1월달은 부부가 있거나 부인이 있거나 남편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애정이 굉장히 깊어지는 한 해가 돼요. 그런데 혼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애인을 만나게 된다든지, 또 여행을 하면서 호텔에서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져요. 1월달에. 그리고 가족들과 뭔가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지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애인과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는 한 달이 돼요. 2월달은 조금 이제 조용해져요. 1월달이 굉장히 바빴는데. 그리고 2월달은 아마 조용히 앉아서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계획을 세우고 뭔가 뭘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걸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직장이나 사업에 대해서 조금가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시도가 생겨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다른 직장으로 가고 싶다든지 다른 일을 하고 싶다든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달이 돼요. 아마 그런 변화는 2020년도 후반에 오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준비 미리 해두는 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여져요. 3월 달에는 혼란스러운 달이에요. 좀 혼란스럽고 좀 걱정을 좀 하게 되고,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좀 혼란스러운 그런 달이기 때문에 좀 휴식을 취하고, 방학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휴가를 조금 잠깐 뭐 2, 3일이라도 가고 휴식을 취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4월 달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는, 그리고 역시 애정이 또 드는 달이 돼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잘 붙잡으셔야 돼요. 놓치시면 안 되고 애정을 잘 붙드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역시 내 정신건강을 잘 챙기셔야 되는 한 달이 돼요. 그 다음에 5월달은 돈을 관리를 해야 되는 일이 많은 그런 달이 돼요. 돈 관리도 잘하게 되고, 5월달은 일이 굉장히 바빠지는, 일도 바빠지고 또 갑자기 또 돈이 또 생겨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돈을 크게 투자하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돈이 생기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버는 일이 생긴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세이빙에다 좀 넣는다든지 좀 그러셔야 돼요. 5월달은 역시 애정운이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좋은 달이에요. 5월달은 물고기 자리들에게 애정도 들어오고 돈도 들어오고 이런 달이기 때문에 건강도 좋아져요. 마음이 해피하니까. 6월달에는 뭔가 직장, 이 내 일 쪽으로 뭔가 이 진전이 있는 뭔가 변화가 있고 승진을 한다든지 뭐 좀 그런 게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내가 얻게 돼요. 6월달에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내가 놓쳐서는 안 되는 뭔가 하여간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그리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6월달에는. 그러다 보면 그게 좋은 복이 돼서 나에게 돌아와요. 그리고 동료들에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게 되는 그런 달이 돼요. 그렇지만 건강 쪽으로는 약간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만 살짝 건강적으로 좀 아프게 되거나 조심을 하셔야 돼요. 7월달은 사회활동하기가 굉장히 좋은 달이에요. 친구들과 굉장히 보내는 시간도 많고 뭘 나가서 뭐 싸돌아다니면서 뭘 하고 누구와 만나는 일도 굉장히 많아지고 누구와 전화하고 통화하고 뭐 이런 일이 엄청 바빠져요. 그래서 또 그리고 돈을 또 만드는 퀵 머니,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또 잠깐 들어와요. 7월달에. 그리고 8월달은 역시 물고기 자리는 애정운이 너무너무 좋아요. 2022년도에 8월달도 역시 또 로맨틱한 한 달이에요. 그런데 약간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바람을 필 수가 있는 한 달이 돼요. 그래서 사랑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도 돼요. 난 결혼을 탁 해가지고 부인이 있고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자꾸 꼬시는 거예요. 유혹을 하고. 좀 그런 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 배우자 몰래 바람을 핀다든지 내 애인 몰래 다른 사람을 살짝 만난다든지 요런 짓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9월 달에는 굉장히 익사이팅, 흥분되는 한 달이에요. 엄청 변동수가 많아요. 아주 열정적이고 변동수도 많고 내가 목표로 했던 것을 크게 달성하는 한 달도 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는, 그래서 내 본능을 믿고 추진하면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0월 달은 뭔가 새로운 직장을 시작한다든지 새로운 방법으로 뭔가 사업을 한다든지 좀 이렇게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는, 물고기 자리 너무 좋으네. 이건 내 사인 했으면 좋겠네요. 굉장히 많은 기회가 들어와요. 생각도 하지 않았던, 꿈에도 그리지 않던,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들이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깜짝 놀라게 돼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놀라지만 순식간에 내가 야 이걸 이렇게 해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런 거를 또 캐치업해요. 또 금방. 다만 돈 문제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돈. 11월 달은 여행하는데 최고의 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승진을 하거나 봉급이 오르거나, 그런데 봉급이 오르는 게 조금 오르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달이에요. 여행을 하게 된다든지 돈이, 그러니까 굉장히 나를 즐겁게,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굉장히 즐거워지는. 사랑, 애정 문제는 조금 또 속도가 좀 이제 조절이 돼요. 막 애정이 막 흘러 넘친다든지 이렇게는 안 되지만 또 이게 프로모션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하여간 봉급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족적으로도 굉장히 행복해지는 달이 돼요. 12월 달은 건강도 좋아지고 행복하고 열정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역시 또 내 직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또 다가와요. 물고기 자리는 볼 게 없는 1년이 돼요. 그래서 물고기 자리 여러분들은 2022년도를 만끽하시면서 즐거운 일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 여기까지 물고기 자리 2022년도 리딩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벌써 9월달에 읽어드리니까 힘드신 일들이 많다면 조금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보세요. 좋은 일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물고기 자리 2022년도 리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